안녕하세요. 자아 개념 강의입니다. 모두 세 편으로 만들었는데요. 1. 자아 개념 정의와 역할, 2. 자아 개념의 형성, 3. 긍정적 자아 개념과 교육적 시사점 이렇게 세 편입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고요. 언제부턴가 자아 개념이 교육학,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아 개념이 성취, 불안, 통제의 소재, 신체, 편견, 내면적 언어 등등 학습자의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나 교사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학업 성취,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 자아 개념에 관심이 크죠. 이 강의는 자아 개념의 기초적인 것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관련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다루냐? 자아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아 개념의 역할 세 가지, 내적 일관성 유지 기제, 경험의 해석 결정, 기대체제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펠커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키가 좀 크지 또는 작지. 내 눈은 크고 예뻐.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겼지. 나 땡땡동에 사는 사람이야. 나 땡땡대 나온 여자야. 나 땡땡대 나온 남자야. 나 무슨 의원이야. 내가 말이야 평소에 불의를 못 참아요. 운동하면 또 내가 못하는 게 없잖아. 외우는 걸 잘 못해. 나는 내가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지. 좀 게으른데 그게 흠이긴 해. 착한 아이야. 모범생이야. 또는 내가 좀 삐딱해요. 격식을 좋아해, 싫어해 등등. 각자 자신이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말로 자주 표현하면서 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빈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자아 개념에 포함됩니다. 자아 개념은 뭐라고 정의되는가? 자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 책 저 책 찾아보니까요. 자아 개념, 셀프 컨셉트, 자기 개념이라고도 한다. 자아 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또는 개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을 말한다. 여기 여러 개를 썼지만 사실 다 같은 뜻이고 표현도 비슷비슷하죠. 이거저거 찾던 중에 가장 제 맘에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자아 개념이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아는 나를 설명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아 개념에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자신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 지식, 이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 개념은 신체적 측면, 자기 자신의 신체적 특징, 건강, 용모 등 심리적 측면,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태도, 성격, 도덕성 및 지적 능력, 사회적 측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관계의 특징 등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 또는 지식이나 이해를 의미한다. 자신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 또는 지식이나 이해예요. 하나 덧붙이면 개념, 지식, 이해니까요.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입니다. 인지적 평가. 자아 개념의 정의는 그렇고 자아 개념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아 개념의 역할. 자아 개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둘째,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결정하고, 셋째, 기대 체제를 제공합니다. 내적 일관성이니 경험의 해석이니 기대 체제니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요.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차례대로 볼게요. 자아 개념의 역할 첫 번째, 내적 일관성 유지 기제. 나 이런 사람이야. 자아 개념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수학은 못해.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또 여러 검사 점수로 봐도 잘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A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지? 안타까워서라도 A에게 너 잘할 수 있어. 검사 점수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A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듣기 좋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이고 희망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노력해 볼까? 이렇게 자아 개념을 바꿀 것 같죠? 그런데요, 자아 개념 이론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A는 자신의 자아 개념과 불일치하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심지어 그 새로운 정보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왜곡하고 자신의 자아 개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아에 위배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보다 부정적인 것일 때는 뭐 그렇다 치고요. 긍정적인 것일 때는 왜 그런 걸까요? 좀 믿기 힘들죠? 그러면 왜 바꾸려고 하지 않나? 자아 개념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측이 빗나가면 불편하다. 이건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얘기는 생물학적 인간관에서 수시로 나오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자아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아 개념과 불일치하는 새로운 정보에 저항하는데요. 정보에 따라서 저항하는 강도는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자아 개념은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소들이 각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이 보기에 과도하게 부정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는 다 다른 것이고 자아 개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불일치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생활하다가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다든가 누군가에게 좀 심한 말을 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러지? 나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랬다가 바로 아니야 이러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자주 바뀐다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밀고 나가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 믿음을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아 개념의 역할입니다. 자아 개념의 역할 둘째, 경험의 해석을 결정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같은 상황이나 사건, 경험을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여성에게 한 청년이 와서 도와드릴까요?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면 누군가는 뭐야, 왜 말을 붙이는 거야? 수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면 내가 늙어 보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에요. 좀 쌀쌀맞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매력 있어 보여서 작업 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친절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알 수 있죠. 각자 자신의 자아 개념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니까요. 안경이라는 비유 많이 쓰잖아요. 자아 개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세상을 해석한다. 자아 개념의 역할 셋째, 기대체제를 제공한다. 우리 지금 자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기대체제 제공이 뭔지 미리 말하면 자아 개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뜻인데요. 장면 하나 소개할게요. A와 B가 만나기로 한 날 A가 약속 장소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B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다음 날 만나자는 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죠. 그 다음 날 A는 B를 만나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냈던 건데 자기가 약속을 어겨? 급한 일은 뭐 급한 일. 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뭐 한두 번이냐? 늘 그러잖아.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었을 거야. 미안해 할 테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음 날 A가 약속 장소인 카페로 들어갑니다. B의 얼굴을 보기 전이에요. A가 B를 만나기 전의 표정과 분위기가 어떨까요? 만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지에 따라 표정도 태도도 다를 거예요. A가 화가 많이 난 표정이면 B는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급한 약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A 표정을 보니까 이해했나 봐. 내가 더 미안해지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지만 A와 B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A가 B가 보일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 기대를 한 경우 B는 A의 표정을 보고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표정까지 웃을 수는 없을 것이고 A가 이해한 표정이면 B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A는 그봐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이 장면을 잘 보면 사실 결과는 B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A가 그 결과를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 개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개인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한 기대체제의 내용은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A와 B가 만나는 장면을 정리해 보면 A는 B를 만나기도 전에 B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대했죠. A의 표정, 어조, 분위기가 B에게 영향을 미쳐서 B는 A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A의 입장에서 보면 A 자신이 기대한 대로 예언한 대로 되었죠. 결과적으로 거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지?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자기충족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충족 예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기충족 예언은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기대에도 해당된다는 것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자기충족 예언. 이렇게 해서 이 강의에서는 자아 개념의 정의와 내적 일관성 유지, 경험의 해석 결정, 기대체제 제공이라는 자아 개념의 역할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의는 자아 개념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